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원 대란은 없었지만 불편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지난 5월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 교육감은 골프는 쳤지만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천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식사를 한 주민 170명에게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냉장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야외에서 뷔페를 먹다 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이후 첫 평일이었던 어제 큰 민원 대란은 없었습니다만 복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시민들은 일상 곳곳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오전부터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산망 마비 사태로 온라인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한 겁니다.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정상 작동하면서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면서 일일이 손으로 써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큰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려고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테스트하고 직접 방문하게 됐어요. 변경만 하면 되는데 간단한 건데 안 돼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내부 전산망이 마비된 우체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금융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많은 신선식품은 배송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착불소포와 안심소포, 온라인 우체국 쇼핑 등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우편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오늘 전산망 마비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인우편기까지 고장날 줄은 몰랐어가지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려고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도 막혀 화장장에 직접 전화로 예약을 하고 서류는 팩스로 붙여야 했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받은 다음에 그 팩스가 들어온 순서대로 다시 유족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민원실 특별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본부장인 김영환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율이 낮은 데다 핵심 서비스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각종 혼란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윤건영 도교육감이 지난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골프는 쳤지만 접대는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윤현우 체육회장은 김영환 지사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 접대 의혹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5월 11일 일요일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당일 골프장에서 결제된 금액은 100만 원 남짓. 그린피와 식음료 비용이 합쳐진 건데 모두 윤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건영 교육감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현우 회장은 삼양건설 직원에게 우리 팀 다 계산하라고 지시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문자를 받은 직원은 삼양건설 법인카드로 그린피와 식음료 가격 등 120여만 원을 결제합니다. 박 의원은 윤 교육감이 타고 온 차량에 직원을 시켜 참외 상자도 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회장 관련 업체들이 충북교육청 산하기관, 학교 등과 계약을 맺고 있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은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일 골프는 사적 친분으로 같이 친 것이고 골프 비용은 현금으로 낸 걸로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저녁 식사도 접대받지 않았고 정무비서 개인 차량으로 골프장을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무비서가 개인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 윤 회장 관련 업체와 맺은 계약이 없다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현우 회장도 취재진과 전화를 통해 교육감과 일행들이 당일 현금으로 20만 원씩을 돌려줬고 접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팩트가 틀린 거고 접대라는 것은 내가 이 사익을 취하게 하는 게 접대 골프거든요. 120만 원이 아니고 그린피 88만 5천 원, 식비 12만 3천 원에서 108만 원인가.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 윤현우 체육회장은 김영환 지사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에 이어 윤건영 교육감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기공식과 함께 160억 원을 들여 근대 문화유산인 본관의 외관은 유지하되 내부는 그림책 도서관과 창작 체험 공간 등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세계적인 팝업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의 전시도 준비합니다. 충청북도는 87년 전 도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도청 본관을 도민들께 문화의 거점으로 돌려드리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천의 생거진천 문화축제에서 식사를 한 주민 170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20여 명은 여전히 입원 중일 정도인데요. 26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에 야외에서 냉장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한식 뷔페를 먹다 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천군의 대표 지역 축제인 생거 진천 문화축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열리고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첫날인 지난 25일, 축제 현장에서 식사를 한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천 백곡면 주민들을 위한 한식 뷔페가 차려졌는데 이곳에서 식사한 주민 149명과 군청 직원 21명 등 모두 170명에게서 설사와 오한, 두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배탈 나고 배가 꼬이고 뭐 막 그러면서 병원에 갔다 오고 진료받고 한두 명이 막 그런 증세가 있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축제는 끝났지만 주민 20여 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제공된 점심을 먹고 구토와 복통을 호소한 몇 방문객들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식사는 한식 뷔페 형태로 진천군 백곡면이 의뢰한 위탁업체에서 야외 천막 아래에 음식 16가지를 마련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과 소불고기, 도토리묵 등의 식단이 제공됐습니다. 이날 낮 기온이 26도를 웃돌았는데 당시 냉장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사가 제공된 지 이틀 만인 27일 신고를 접수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식사 350인분이 모두 소진돼 추가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하고 식사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증상이 있으신지 그거를 파악해서 증상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천군은 각 업무를 채취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음성의 한 축제 현장에서 차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행사 관리요원을 위협한 50대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음성 명작 페스티벌 현장에서 차로 바리케이드를 밀고 들어가 행사 관리요원을 협박한 혐의로 53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요원이 반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도 음성경찰서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종원 제39대 충북경찰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종원 신임 청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진천 출신으로 충북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충북청 자치경찰부장과 서울 송파경찰서장, 또 경기 남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제천의 변전소 인근 하천으로 대량의 기름이 유출돼 일주일째 방제 작업 중입니다. 변전소 이전을 위해 철거한 변압기에서 폐기 처리됐어야 할 절연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상은 밖에 내놓은 지 10개월 이상 지난 것이었습니다. 제천시는 관련법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코레일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강원도민 식수원과 연결되는 주천강과 맞닿은 제천 송악의 무도천. 물에 둥둥 뜬 기름띠가 쉴 새 없이 하천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정체 모를 기름이 제천 송악면 장곡리 인근 논 주변에서 발견된 건 지난 24일. 이튿날 촬영한 영상에도 선명한 기름막이 떠내려갑니다. 농민이 최초 신고한 뒤 기름띠를 따라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2.5km가량 떨어진 변전소 주변 우수관에서 대량의 기름이 발견됐습니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변전소로 철거한 2개의 변압기 안에 들어있던 절연유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발견은 이제 주민 신고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현장 추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변압기에서 이제 절연유가 유출된 걸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죠. 전기기기의 전열, 냉각 역할을 하는 절연유는 폐기 시 유해 화학 물질 함유량을 분석해 전문 처리 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유의 최대 용량은 7,000리터. 다행히 수확기라 논에 물을 뺀 농가가 많지만 문제는 애초 변압기에 절연유가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파악조차 안 돼 언제부터 얼마나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밑에도 보면 수중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가서 돌리면은 그 자동 내려갔다가 또 스위치 너무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진 못했어요. 그거. 제천시는 코레일이 철거한 이런 변압기가 지난해 말부터 최소 10개월 이상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뒤늦게 변압기를 파란 방수포로 감싼 코레일은 다음 달 초까지 방제 작업을 하겠다며 농민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오일 펜스를 17곳까지 확대한 제천시는 오염수 30톤과 오염도 170톤을 준설해 폐기물 처리한 상태. 하천수에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됐는지 오염도를 확인하고 검출 시 코레일 관계자들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기자협회가 상당산성 불법 쓰레기 매립 실태를 단독 연속 보도한 MBC 충북 김영일, 김현준 기자에게 3분기 기자상을 시상했습니다. 충북기자협회는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고발하고 쓰레기 수거 작업과 관리 개선을 이끌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취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영동세계국악 엑스포의 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미 공군 가족과 도내 대학의 유학생 등이 엑스포를 찾았고 한중 국제예술 초청 작가 30여 명도 엑스포를 방문해 전통 문화와 국악을 체험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에는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는 K문화 탐방을 통해 주한미군 가족들이 엑스포를 찾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가 국내외 관람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나고야 노선이 안정적인 수요에 따라 동계 시즌에도 운항됩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K 항공은 다음 달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청주 나고야 운항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첫 취항 당시는 주 4회 운항이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5월부터는 매일 운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동계 시즌까지 연장됐습니다. 한편 에어로K는 일본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나고야에서 열린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5에도 참가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에서 오늘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면 기존 13%에서 5%포인트 상향된 18%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자세히 보면 월 지급 한도 충전액은 70만 원으로 30만 원까지는 18%가 적용되고 추가 40만 원에 대해서는 5% 인센티브만 적용됩니다. 청주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다음 달 선정됩니다. 청주시는 메리츠증권과 포스코 ENC, 그리고 한국투자증권과 대우건설 등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청주시와 우선협상 대상자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게 되며 청주시의 출자 비율은 20%입니다. 청주시는 최초의 민관협력 복합개발 사업으로 복대동 대농 2, 3지구 일원 17,000제곱미터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또 판매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